네, 그러면 지금부터 부정유교 차단제에 대해서 세미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미나에 앞서서 제가 간단한 소개를 먼저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허진화라고 하고요. 1980년생이고 대학에서 화학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석사로 졸업했고요. 현재 TV블럭과 TVWD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경력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시켜드리면 저는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운 좋게 아시아 최대 단열재 회사 연구소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한 7년 동안 단열 연구를 했고요. 거기서 했던 일은 천연가스 운반선에 들어가는 단열 시스템에 대해서 연구를 했었고, 제가 한 2009년도에 이제 패시브하우스하고 이제 인연이 돼서 패시브하우스를 공부를 쭉 해오다가 2016년부터는 그 협회에서 하고 있는 실무자 교육 부분에서 단열, 열교 부분을 제가 강의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TV블록을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2014년도에 제가 설립을 했고요. 2015년도에 아시아 최초로 양산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는 보형 열교 차단제를 개발을 해서 지금 현장에 적용하고 있고요. 작년에는 세계 최고 수준의 단열 성능에 도달을 했습니다. 제품명은 TV V150-S1 제품이고요. TVWD는 제가 올해 설립을 했는데 시스템 창호하고 도어를 만들기 위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현재 세계 최고 수준의 단열 성능을 목표로 해서 제품을 개발하고 있고 열과율 0.5 이하의 제품을 목표로 지금 제품을 열심히 만들고 있고요. 아마 한 내년 봄쯤이면 제품을 출시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세미나에 앞서서 제가 사진 하나를 좀 공유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보시는 사진은 사실 사진은 아니고요. 네, 컴퓨터 그래픽을 만든 건데 영국의 기후학자인 이리 하킨스라는 분께서 발표하신 자료고요. 최근 한 150년 동안의 지구의 평균 온도를 그래픽화한 겁니다. 직관적으로 아시겠지만 파란색이 진할수록 온도가 차가웠던 시기고요. 최근 들어서 굉장히 온도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구 온난화 때문인데 이대로 가다가는 굉장히 큰일이 나고요. 그래서 지금 당장 뭔가 조치를 해야 지구가 뜨거워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빌 게이츠는 사실 뭐 다들 아시겠지만 최근에 코로나19를 몇 년 전에 예상을 해서 물론 정확한 뭐 코로나19는 아니었지만 전염병이 확산되는 걸 예상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된다, 준비를 해야 된다 그렇게 주장을 하셨는데 올해 지금 책을 하나 새로운 책을 발간을 하셨고요. 기후재앙을 피할 수 있는 법이라고 해서 지금 책이 나왔습니다. 이 책에서 주장하는 바는 딱 이겁니다. 현재 전 세계에서 1년간 배출하는 온실가스의 양이 510억 톤이라는 어마어마한 양을 지금 배출하고 있는데 이 양을 0으로 줄일 수 있어야 기후재앙을 피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계시고 510억 톤이 나오는 거를 크게 5가지로 나눠서 지금 이 책에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전기를 만들고 에너지죠. 전기를 만들 때 쓰는 화석 에너지 이런 것들이 태워지면서 온실가스가 나오는 거고 공장을 돌리거나 그리고 식품을 생산하거나 저희가 소를 키우거나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온실가스가 발생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동차에서도 많이 발생하고 마지막으로 건축에서도 굉장히 많은 온실가스가 발생하고 있어서 이걸 0으로 줄여야지 우리가 기후재앙을 피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계시고 어떻게 줄여야 되냐면 이게 좀 충격적인데 2030년까지 불과 한 10년도 채 안 남은 시간 동안 현재 배출량이 한 50%는 절감을 해야 되고 2050년까지 넷제로를 달성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저희가 인간이 살아가면서 온실가스가 아예 0이 나올 수는 없으니까 최소한의 온실가스가 나오면 그거를 지구가 흡수해서 소진할 수 있도록 그래서 넷제로가 되도록 해야지만 기후재앙을 피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이 책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좀 환경에 좀 관심이 많은 사람인데 빌 게이츠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과학자들조차 지금 지구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 뭐 산불도 많이 일어나고 가뭄도 생기기도 하고 폭염, 뭐 폭우 이런 것들이 기후 변화가 굉장히 심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지금 지구 온난화 때문에 생기는 현상들이라 저희가 지금 굉장히 대처를 잘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부분별 이산화탄소 배출 비중을 보시면 자동차와 관련된 부분이 거의 한 23% 정도 되고요. 공장과 관련된 부분이 30%고 나머지 30%가 거의 전부 다 이제 건물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이산화탄소 배출을 굉장히 많이 줄여야 되는 상황이 현재입니다. 그래서 이제 패시브 에너지, 제로 에너지 건축물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고요. 물론 저도 공부를 처음 할 때는 이게 패시브 하우스라는 게 여기서 사는 이제 사람이 쾌적한 환경에 살기 위해서 패시브 하우스가 개발이 됐다라고 또 배웠지만 지금은 쾌적뿐만 아니라 향후에 저희의 후세들의 생존을 위해서라도 지금 패시브 하우스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 기술들이 다 필요하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릴 부분은 요 열겨놓은 디테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건물을 짓다 보면 뭐 단열도 잘 돼야 되고 기밀도 잘 돼야 되지만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돌출 부위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돌출 부위에 생기는 열교를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열교를 차단할 수 있는 그런 기술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그 열교를 먼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다들 아시겠지만 현업에 계신 분들은 또 체감적으로 느끼시겠지만 최근에 이제 단열 성능이 굉장히 강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런 건물이 있을 때 저희가 따뜻한 물을 보관하려고 하면 단열재만 잘 감싸고 지금보다 더 성능이 뛰어난 단열 성능을 개정하며 법에서 이제 하게 되면 따뜻한 물을 보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건물은 다 이렇습니다. 단열재를 아무리 감싸봐야 열이 다 새거든요. 이게 다 열교입니다. 실제 건물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는데 보시는 건물은 미국 시카고에 있는 아쿠아타워라는 건물이고요. 이런 발코니들이 굉장히 특이한 아름다운 건물입니다. 근데 이 건물에 열화상 카메라를 찍어 보게 되면 거의 하나의 방열판이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더 이상 이렇게 건물을 설계해서도 안 되고 지어서도 안 됩니다. 그럼 지구가 견딜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기술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열교의 영향은 보시는 것처럼 이제 두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차이점은 건물 외부에 단열재가 설치되는 외단열이냐 아니면 이 단열재가 건물 안으로 들어온 내단열이냐 두 가지를 비교한 건데 외단열을 잘 하시면 열관리율 0.1 충분히 달성하실 수가 있고요. 0.15는 패시브 하우스에서 요구하는 외벽 열관리율 그리고 실내 측 최저 온도를 보더라도 거의 뭐 19도 굉장히 따뜻한 그런 상황을 볼 수 있고요. 반면에 이 외부에 있는 단열재가 건물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그 구조체에서 생기는 이 부분에 단열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열 손실이 집중하게 되고 이때 열 관리율은 0.39가 됩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0.15였던 성능이 요 슬라브 두께 150mm 전체가 3m라고 했을 때 150mm 단열을 못하는 것 때문에 열 관리율이 처음보다 거의 한 260% 정도 상승을 하게 됩니다. 단열 성능도 떨어질 뿐더러 더 안 좋은 거는 실내 측 온도가 10.7도로 더 낮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결로 곰팡이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굉장히 높아지게 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외단열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건물을 설계하시다 보면은 이제 이런 부분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이거를 이제 기술적으로 이제 구조형 열교 차단제라는 제품을 쓰게 되면 이제 막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발코니 단열 방법을 좀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건물이 외벽이 있을 때 만약에 구조형 열교 차단제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외벽에 단열재를 두르고 여기 단열재를 감싸야 되다 보니까 이렇게 슬라브를 다운해서 시공을 해야 되고요. 단열재도 두껍게 둘러야 되고 마감을 하게 되면 설계하는 사람도 어렵고 시공하는 사람도 굉장히 피곤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요 발코니에 걸리는 하중을 견딜 수 있는 그런 제품이 있다고 하면 설계도 굉장히 단순해지고요. 시공도 굉장히 심플해집니다. 그래서 구조적으로도 안전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 이제 구조형 유교 차단제가 되겠습니다. 실제 제품은 이제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제품이 이제 기본적으로 여기 공장에서 다 제작이 돼서 현장에 납품이 되고요. 저희는 지금 슬라브에도 시공을 하게 됐고, 이 파라펫 그리고 여기 벽체 이렇게 시공이 되는데, 사실 이 세 가지 제품이 하나의 제품입니다. 차이가 뭐냐면 이쪽 부분이 이제 걸린 하중을 고려해서 철근의 간격이 달라지거나 철근의 직경이 달라지거나 해서 이제 제품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기본 사이즈는 이게 1200인데 경우에 따라서는 500이 될 수도 있고 1000이 될 수도 있고 그렇게 현장 여건에 맞게 저희가 제작을 하고 있고요. 이 두께는 이제 슬라브 두께에 따라서 저희가 지금 150도 제작을 하고 200도 제작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가격이 궁금하실 텐데 가격은 이 철근 배근 간격이 따라서 이게 300 간격이다 혹은 200 간격이나 따라서 제품 가격이 다 달라지고요. 배근이 많을수록 제품 가격이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확한 거는 도면이 저희 쪽에 오면 저희가 구조 검토를 해가지고 견적을 드리고 있는 상황이고 대략적으로 한 미터당 한 20만 원 정도 제품 가격만 그 정도 형성이 되고 있고요. 슬라브 제품 가격에는 슬라브는 상대적으로 이제 하중이 좀 많이 걸리다 보니까 이 정도 제품이 형성이 되는데 파라펫은 상대적으로 좀 하중을 좀 덜 받게 설계가 돼서 한 15만 원 전후에서 제품 가격이 형성이 됩니다. 벽체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건 자세한 건 이제 파라펫도 이제 돌출 높이가 길게 되면 하중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배근 간격이 달라지면 또 제품 가격이 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시공은 저희가 직접 해드리는 것을 원칙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시공사가 구조형 여교 차단제에 대한 이해가 있으시고 시공해봤던 경험이 있으시다고 하면 제품만 납품할 수도 있고요. 주의하셔야 될 게 뭐냐면 만약에 저희가 한 현장에 슬라브 제품, 파라펫 제품, 벽체 제품 세 가지를 납품했는데 현장에서 파라펫에 시공될 제품을 이렇게 슬라브에 시공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 발코니에 걸린 하중을 안전은 담보할 수가 없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시공을 해드리는 것까지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공비는 발생이 되고요. 이 제품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내부가 어떻게 생기냐가 이제 중요한 이슈인데 보시면 단열재를 관통하는 부분은 다 스테인리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제품도 보시면 이제 이 중간에가 단열재가 다 있고요. 지금은 이 시멘트 보드로 지금 마감을 하고 있고 요 연결되는 철물질이 다 중간 그 단열재 부분 감싸지는 부분들은 다 스테인리스로 이루어지고 있고 이 스테인리스를 쓰는 이유는 이게 철보다 열 전달을 3분의 1밖에 안 합니다. 단열성이 좋기 때문에 스테인리스를 쓰는 거고 이 구조적으로 힘을 받기 위해 저희가 이렇게 트러스 구조를 형성을 해서 제품을 만들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게 스테인리스하고 철근을 압접하는 방법이 있고요. 이 절단면은 저희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절단한 거고 원래 제품은 이런 식으로 이제 환봉으로 압접이 돼서 납품을 하게 됩니다. 이 압접된 부분을 절단을 해서 연결된 부분을 확인해 보면 굉장히 디펙트가 없이 깨끗하게 압접이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 해야 안전성이 담보가 되는 거죠. 저희만 만들 수 있는 제품이 또 하나 더 있는데 바로 보형 열교 차단제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중간에 들어있는 단열재 색깔이 좀 달라 보이실 겁니다. 이거는 폴리우레탄 소재로 만들고요. 압축 강도가 콘크리트보다도 더 높게 저희가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단열재보다는 압축 강도가 굉장히 세고요. 그리고 보에도 이제 적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 되겠습니다. 이 보에에 들어갈 수 있는 제품은 사실 제가 좀 찾아봤는데 전 세계에 저희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회사를 다닐 때 이 폴리우레탄 소재를 연구를 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지금 저희가
직접 제조를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만 만들 수 있습니다. 발코니 열교 저간 공법에 좀 비교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처럼 단면도에서 벽체가 있고 외단이 형성됐을 때 발코니가 도출되게 되면 이 부분에 이제 열 손실이 생기게 되고요. 단열재를 감싸도 이게 표면적이 늘어나기 때문에 열교가 있습니다. 근데 구조형 열교 차원지를 쓰면 이 표면적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단열이 여기서 형성이 되면서 이 부분에 단열이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비교를 좀 해보면 열교가 발생하는 기준으로 봤을 때는 처음에 발코니 두께는 150mm고요. 외벽의 열괄율이 0.15인데 열교가 생기면 유효열괄율이라는 거는 이제 열교를 포함한 열괄율이 되겠습니다. 이게 0.395로 올라가게 되고 설계 대비 한 260% 상승을 하게 됩니다. 50mm만 단열재를 감싸게 되더라도 단열재 발코니 사면 두께는 250mm로 좀 증가를 하게 되고 이때 유효 열괄율은 한 0.27, 설계 대비 한 177% 상승하게 됩니다. 구조형 열교 차원재를 쓰게 되면 발코니 단면 두께가 변화가 없고요. 설계 대비해서 한 20% 정도 상승된 단열 성능을 보이고 있는데 디자인이 심플해지는 그런 효과가 있고 단열 성능도 경쟁 다른 방법보다는 효율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열교 차원재를 사용하지 않고 만약에 단열재를 둘러서 단열 성능을 낮추고 싶다 그렇게 생각할 경우에는 250mm 정도 단열을 보강해야, 그러니까 애초에 슬라브 두께가 150mm였는데 500mm가 늘어난 한 650mm 정도, 그러니까 이 정도로 두께가 두꺼워져야 비슷한 단열 성능을 보일 수가 있어서 구조형 열교 차원재를 사용하는 것이 디자인적으로도 심플하고 단열 효과가 좋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열교 차원재 기술 개발 현황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2015년도부터 좀 양산을 시작했고요. 이 양산을 시작할 때만 해도 뭐 아시겠지만 독일의 아이소코브라는 제품 대비해서 성능이 거의 2배 정도 안 좋았습니다. 참고로 아이소코브는 지금 거의 한 50년 가까운 역사를 가지고 있는 제품이고요. 세계시장 점유율도 거의 90% 이상 점유한 회사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2015년도에 거의 2배 정도의 성능을 보였지만 매년 연구 개발을 통해서 제품을 업그레이드 해왔고요. 2018년도 이후에는 독일 제품 못지않은 단열 성능을 저희가 확보를 하게 됐고, 아까 제가 고에 쓸 수 있는 제품이 이제 U 시리즈가 되겠는데, 이거는 단열재가 이제 초고강도 단열재, 콘크리트 강도가 나올 수 있는 단열재를 이용한 제품은 저희만 TV블럭에서만 지금 생산할 수 있는 제품이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거의 0에 가까운 단열 성능을 보일 수 있는 이런 제품도 개발해서 현재 지금 현장에 적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면에서 열교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교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단면도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건물의 외단열을 형성을 잘 하시더라도 이런 발코니에 도출되는 부분들은 이렇게 구조체 때문에 단열을 못하게 되니까 이런 부분들이 열교가 생기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처마에서도 이런 부분, 단열이 끊기는 부분에 대해서 열교가 생깁니다. 그리고 현관 캐노피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로 열교가 생깁니다. 평지붕의 파라펫의 경우에도 끝단에 이런 도출부가 생기는데 이런 부분들이 열교인 거고요. 이거는 평면도인데 평면도에서도 이런 벽체들이 돌출이 되게 되면 이게 표면적이 늘어나게 돼서 열교가 발생하게 됩니다. 물론 단열재가 연장이 되면 좀 줄어들 수 있는 영향은 있지만 엄밀하게는 이런 부분도 다 열교입니다. 기초 부분인데 기초를 설계하시다 보면 외부에 이렇게 노출되는 부분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테라스라든지 외부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형성이 되게 되면 기초가 연결되게 돼 있고 이 기초가 연결되다 보면 이런 부분들은 열교 차원을 설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설계하실 때부터 이런 외부 테라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독립기초로 설계하시는 게 방법이시고요. 그래서 구조적으로는 익스텐션 조인트로 설계를 해서 단열재로도 그냥 분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일반적인 도면들에서 열견은 굉장히 심하고요. 아무리 외단열이 잘 형성이 된다고 하더라도 지붕은 내단열을 설계하게 되면 이런 지금 빨갛게 동그라미 치는 부분들이 다 열교가 생기는 부분이고요. 기초가 맞닿는 이런 기초 측면도 열교가 지금 생기고 있고 기초 하부에서도 지금 열교가 생기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단열을 잘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단열재가 다 감싸야 되는 그런 도면들입니다. 외단열이 잘 형성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는 구조형 열교 차단제 그 시공 사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코니에 적용된 사례인데 보시는 것처럼 외부에 도출된 이런 발코니 굉장히 심플하게 시공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차량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적용이 됐습니다. 네, 이런 도출된 부분이 패시브 하우스에서는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이 사진을 찍을 때가 한여름이었습니다. 보시면 거의 8월이어서 햇빛이 이제 태양의보다 높아서 이런 식으로 햇빛이 내려쬐고 있는 상황인데 남쪽에 큰 창을 패시브 하우스에는 설계하게 되어 있는데 이 차량들 덕분에 보시면 그늘이 져서 실내 쪽에 이제 햇빛이 거의 안 들어가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이런 식으로 안 닿게 그늘이 못 만든다고 하면 외부 전동 블라인드를 설치를 해서 이제 그늘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근데 가끔 이제 설계를 잘못하시는 분들이 좀 가끔 계신데 이런 차량들을 안 만들거나 외부 전동 블라인드를 설치를 안 하게 되면 패시브 하우스는 단열이 굉장히 잘 되어 있는 집이기 때문에 한번 들어간 에너지는 쉽게 밖으로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름에 만약에 이런 차양이 없고 그늘이 없다고 하면 햇빛이 그대로 들어가서 굉장히 뜨겁게 건물이 달궈질 수 있는 상황이라서 이런 돌출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구조형 열교 차단제를 쓰게 되면 이런 돌출된 부분들을 단열도 되면서 디자인적으로도 심플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시공은 간단하고요. 먼저 말씀드렸던 것처럼 형틀이 형성이 되고 나면 구조형 열교 차단제를 먼저 설치하고 그다음에 철근 배근하고 난 다음에 타설을 하게 되면 시공은 간단하게 끝나고요. 지금 보시는 사진은 예전 제품이다 보니까 이제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는 이제 시공을 하다 보니까 이 플라스틱이 시공을 하면서 이렇게 위에 물건을 올리거나 하면서 파손되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현재는 CRC 보드, 시멘트 보드로 이렇게 바꿔서 저희가 제품을 제작하고 있고 시멘트 보드로 이렇게 제작을 하다 보니까 위에 이제 방수 처리할 때도 접착력이 잘 나와서 플라스틱보다는 훨씬 더 좋은 좀 개선된 제품이 지금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주의하셔야 될 건 이게 구조형 열교 차단제라는 게 이제 결국에는 단열재인데 단열재가 콘크리트를 분리하다 보니까 재료 분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물이 고이게 되면 재료 분리가 일어나는 곳에서 누수가 생깁니다. 물이 새서 이런 부분들 방수 처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제공해드리는 시공 상세도에 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시공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상세도를 제공해드리고 있는데 방금 보여드렸던 그 차양 같은 경우에는 외벽이 끝나는 차양이 시작되는 이 부분에 구조형 열교 차단제를 설치를 하고요. 그다음에 외단열을 설치하고 위에 외단열을 설치하게 되면 실제적으로 이제 외관상 보이는 부분은 없게 되는데 문제는 여기 이제 방수가 문제다 보니까 저희는 추천드리기를 구조형 열교 차단제가 먼저 시공이 된 다음에 1차적으로 시트 방수를 한번 보강을 해주시고 그 2차로 그 위에 뭐 도막 방수가 됐든 뭐 복합 방수가 됐든 어떤 방수가 됐든 그 시공해 주시기를 저희가 권해드리고 있고요. 아니면 전부 다 시트 방수를 이렇게 하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C2 방수를 추천드리는 이유는 다른 방수 방법도 뭐 실성이 있을 수 있겠지만 아무래도 뭐 두께를 제일 가장 확실하게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C2 방수를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보시면 단열이 그 지붕 단열이 형성이 되고 외벽 단열이 형성이 되고 나면 이 부분이 이제 단열선이 이런 식으로 연결이 돼서 단열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발코니 앞쪽에 이제 구조형 유교 차원제가 적용할 때 이제 시공 상세도인데 보시는 것처럼 창문이 있을 경우에 그 방수의 문제 때문에 약간 턱을 낮춰서 이제 시공을 하게 되고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이 부분에 단열을 꼭 해주셔야 단열선이 유지가 쭉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단열을 꼭 하셔야 설명을 드립니다. 시공사의 두 번째는 올해 지금 시공된 현장이고요. 광주에 있는 백두건축에서 이제 설계를 하신 건데 광주 지산동 근린생활시설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의 옥상층에 슬라브와 파라펫이 시공이 됐고 이 부분과 이 부분의 외부 발코니에 이제 시공이 됐는데 이 현장 같은 경우에는 좀 그래도 지붕에 좀 면적이 넓은 상황에서 슬라브의 제품이 시공이 됐는데 물구배를 이쪽으로 이제 만들어야 되는 그런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좀 높게 그리고 이쪽은 가면 갈수록 낮게 그 제품이 제작이 돼야 돼서 보시는 것처럼 타설할 때 제일 높은 쪽 이쪽이죠. 이쪽은 기존 제품보다 한 100mm 정도 높게 저희가 단열재를 가공을 해서 물구배를 잡을 수 있도록 만들어 드렸고 그 다음에 이쪽 라인은 가면 갈수록 낮아질 수 있도록 경사지게 해가지고 시작되는 부분과 끝나는 부분 한 100mm 정도 그 차이가 경사가 질 수 있도록 저희 제품을 만들어서 현장에 시공을 했고요. 시공 결과를 보시면 여기가 지금 높은 부분이고 이제 여기 이제 100mm 정도 낮은 부분이 되는데 시공이 굉장히 잘 됐습니다. 그 처음에는 이 물구배 잡는 거에 대해서 좀 되게 반신반의를 했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슬라브 형틀을 애초부터 기울이게 제작을 해서 물구배를 잡을 것이나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 최종적으로는 요 구조형 유교 차원제에서 높이를 둬가지고 높이 차이를 둬서 타설을 하면서 이제 물구배를 잡는 거로 결정이 났었고요. 시공 결과가 보면은 꽤 잘 됐습니다. 그리고 작업자 얘기를 들어봐도 이 구조형 유교 차원제가 결국에는 그 슬라브 라벨을 표현하는 거니까 이쪽에 맞춰서 그냥 타설하고 미장을 하면서 무급을 잡으니까 훨씬 작업하기가 수월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었고요. 밑에서 봐도 시공 품질이 굉장히 잘 나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른 부분도 시공이 굉장히 잘 되어 있었고요. 초기에는 이게 시멘트 페이스트가 좀 스며드는 그런 점도 생겼는데 저희가 시공을 하면서 점차 보완을 해가지고 현재는 이제 굉장히 깨끗하게 시멘트 페이스트가 새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지금 저희가 시공하는 방법을 찾아서 지금 현장에서는 그렇게 시공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앞번에 설명드렸던 이유가 가끔 이제 이런 현장들이 있습니다. 보면 제가 초반에 제품 설명을 하면서 보여줬던 사진인데 이 사진대로 시공이 됐던 현장이고요. 분명히 여기에 구조형 유교 차원제가 시공이 돼 있을 건데 겉으로는 표현이 안 돼 있죠. 왜냐하면 이쪽 부분에 물구배를 이렇게 만들면서 지금 물이 약간 보여 있는 거 보이시는 것처럼 물구배를 이렇게 잡으면서 이쪽을 좀 높게 타설을 하신 거예요, 현장에서. 그러다 보니까 구조형 유교 차원제가 좀 콘크리트에 파묻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한 50mm 정도면 어쩌다고 얘기하시는데 이게 이제 시공사 현장 소장님께서 제품에 대한 이해가 좀 없으셔가지고 이런 문제가 생겼고요. 도면에서는 사실 이렇게 예상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도 미리 좀 협의를 해서 물구배를 잡을 경우에는 약간 경사지게 제품을 제작해서 납품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하려고 합니다. 발코니 시공사를 하나 더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최근에 협회 시공사에 올라왔던 청주 양촌리 테라스 Y라는 프로젝트고요. 무심에서 설계하셨고 성공토건에 시공을 하셨습니다.
네, 이 부분이 이제 외기에 노출되는 부분이어서 나머지는 패시브 하우스로 설계를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경사지붕, 박공 경사지붕 슬라브를 좀 분리해야 되는 그런 이슈가 있었습니다. 요 이제 스케치업으로 그려본 요 현장인데, 요 부분이 되겠어요. 요게 슬라브긴 한데, 요 돌출 길이도 굉장히 길고, 거의 단순보처럼 이제 슬라브를 풀어야 돼서 저희가 콘크리트 강도가 나오는 초고강도 단열재를 이용해서 구조형 열구 차단제를 제작했고요. 구조 검토를 해서 이제 저희가 철근의 배근 간격이나 직경 같은 결정해가지고 납품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잘 보시는 것처럼 잘 완공이 됐고요. 벽체에서 돌출되는 부분도 이렇게 구조형 열구 차단제를 이용해서 이렇게 차양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형틀을 만들어 놓고 철근의 정착으로 이제 구조를 풀다 보니까 철근을 정착해서 절곡을 해서 벽체에 시공을 하고 타설을 하게 되면 이제 열쪽으로 분리된 그런 차양도 저희가 만들 수가 있고, 저는 이제 외부 디자인 요소 여기에 좀 제 나름의 의미가 좀 크다고 생각하는데, 기존의 패시브 하우스는 그 열교 때문에 이런 디자인 요소들을 만들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근데 다면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돌출되는 부분을 열교 차단제를 이용해서 열교를 끊게 되면 이 부분에 시공이 됐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디자인 요소들을 시공하시게 되면 좀 더 예쁜 아름다운 패시브 하우스도 이제 설계를 하실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 현장은 아산 장애인 체육관인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외부에 이제 이런 디자인 요소들을 단열이 되면서 이제 구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파라펫에 시공된 사례를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성 축산 패시브 하우스고요. 올해 시공된 현장입니다. 자림에서 설계하셨고 석영종합건설에서 이제 시공하셨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2층에 평지부분이 형성이 되는데 그 파라펫 부분에 제품이 쭉 형성이 된 것을 시공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파라펫이든 슬라브든 결국에는 이제 방수가 굉장히 큰 이슈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 배수, 여기가 이제 배수구인데 배수구가 아직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여름에 비가 오게 되면 이제 물이 고이게 되고요. 물이 고이게 되면 이 부분은 재료 분리가 일어나기 때문에 물이 셀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외부에서 확인을 해보면 이제 물이 새죠. 그래서 이 물을 방수를 당연히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는 히트 방수를 한번 처리하시고 그다음에 바닥 단열을 하시고 마감하시면 방수도 해결할 수 있고 이제 단열도 굉장히 잘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방수는 사실 뭐 어떤 게 맞다 저런 게 맞다라고 얘기하기 좀 어렵고요. 정성인 부분이라서. 근데 저희는 시트 방수를 가장 추천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그러니까 용인 성북동 어린이 도서관 현장이고요. 조감들을 보시면 건물이 이렇게 원형으로 돼 있습니다. 원형이 돼 있는데 그 지붕층에 보면 이렇게 원형으로 이렇게 파라펫이 형성이 돼 있고 이런 부분도 생기고 돼서 좀 시공하기 좀 까다로웠던 그런 현장인데,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제품을 다 일일이 결판을 해가지고 원형임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시공을 잘 완료를 했습니다. 아마 아직 준공은 다 되지는 않은 것 같고요. 조만간 완성이 되면 또 찾아가 볼 예정입니다. 애초에 제 처음에 뭐 세계 최대의 단열 성능, 최고의 단열 성능에 도달했다고 했던 제품이 있는데 V150-S1 제품이고요. 기존 제품이 별로 다른 건 없고요. 차이점은 이겁니다. 단열재 두께를 200mm까지 늘릴 수가 있습니다. 이 제품은 단열재 두께 200mm를 적용한 제품이고요. 이 200mm를 적용할 수 있었던 이유가 저희가 중간에 들어간 사제가 이렇게 트러스 형태를 이루다 보니까 다른 경륜사들보다는 단열재 두께를 더 증가시킬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mm도 할 수 있고 사실 250mm까지도 할 수 있는데 일단은 저희
200mm까지만 지금 제품 만들고 있고, 이거는 파라펜 높이가 1.2m 이하에서만 이 제품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절감률이 99%입니다. 절감률은 뭐냐면 연료가 발생할 때 손실되는 걸 1로 보고 구조용 요구 차단제를 설치하면 절감을 할 수 있는데, 그게 얼만큼 절감할 수 있냐를 따지고 저희 성능을 평가를 하거든요. 자체적으로는. 그래서 이 제품을 200ml 제품을 적용하게 되면 열교가 생기는 것 대비해서 거의 99%까지 절감을 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 되겠습니다. 파라펫은 저희가 시공 높이가 6m도 가능합니다. 사실 이렇게 할 수 있는 제품은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보시는 것처럼 초고강도 단열대를 사용하게 되면 이 콘크리트랑 거의 구조 성능이 똑같게 됩니다. 그래서 6m에 육박하는 파라펫도 저희 시공할 수 있고요. 부천 수주도서관 현장인데 보시는 것처럼 전부가 다 지금 시공이 됐습니다. 구조용 물차인지. 그래서 뭐 구조안전 확인서나 이런 건 다 발급이 되고요. 이 구조를 푸는 거는 우리나라 어느 구조기술서나 다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게 외국에서 수입되어 오는 제품과의 차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시공 상세도는 파라펫은 이렇게 두 가지로 보실 수가 있는데, 외단열 미장 마감으로 마감이 되는 부분은 이 열교 차단제 이후까지 단열재가 쭉 시공이 돼서 해야 되고요. 그렇지 않고 건식 마감이 붙는다, 조적이 쌓이든지 아니면 뭐 판넬이 붙는다든지 하게 되면 단열재는 여기까지만 시공이 돼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조용 열교 차단제를 설치함으로써 이후에 이런 부분들은 다 단열재가 빠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단열재가 외벽에 단열재가 올라가다가 구조용 열교 차단 기준을 해서 이렇게 단열선이 이런 식으로 유지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시공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설명드린 부분은 이제 벽체가 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조감도에서 이 부분이 해당이 되는데, 이 부분은 이제 구조적으로 분리할 수 있는, 물론 뭐 슬라브도 마찬가지고 그런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골조가 끝난 거였는데 요 부분은 지금 저희가 지금 시공을 했고요. 외부에서 보게 되면 굉장히 깨끗하게 시공이 된 것을 보실 수가 있고, 이 벽체형 제품을 시공할 때는 플랫타이, 이 플랫타이 시공하는 걸 좀 조심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중간에 걸리지 않도록, 그래서 현장의 목수팀과 하고 협의를 잘 해서 중간에 이제 플랫타이 걸리지 않도록 협의를 해서 형틀 시공이 돼야 그런 부상사가 생기지가 않습니다. 이게 이제 중간에 들어오게 되면 이제 형틀이 굉장히 어렵게 작업을 하셔야 되는 거죠. 양쪽에 반생을 시공해가지고 뭐 잡던지 그런 방법을 해야 되니까 애초에 좀 계획을 잘 해서 이제 시공해야 되는 그런 위치가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보호 시공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아까 보셨던 것처럼 그 청주 테라스 Y 프로젝트고요. 요 2층 발코니 쪽에 보면은 이 부분이 발코니가 되고,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이 이제 보가 형성이 되는데, 이 부분도 이제 열쪽으로 이제 끊어줘야 돼가지고 열교 차단제가 시공이 된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서 보에 시공이 될 때는 중요한 조건이 하나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캔틸레버 거도나 단순 보로 구조 검토가 돼야 시공하실 수가 있습니다. 거도로 구조 검토가 돼 있으면 내진 설계 때문에 이제 적용을 할 수가 없고요. 캔틸레버 보나 단순 보, 그렇게 이제 구조를 만들어 놔야 저희가 시공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다 외단열 기준으로 설명을 해드렸고요. 내단열도 시공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청담동 다가구주택 프로젝트인데, 이 부분은 이제 주거인 공간이랑 이게 계단실하고 엘리베이터실이 있는데, 평면도에서는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외단열이 다 형성이 돼 있더라고 하더라도 이 비난방 공간은 열쪽으로 좀 분리가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협회에서 의견을 내셔가지고 이 외단열을 해야 되는데, 건축주가 계단이 좁아지는 건 싫다라고 하셔가지고 이제 내단열을 해야 되는데, 내단열을 하다 보니까 연결되는 이런 벽체들 그리고 슬라브 이런 부분이 이제 열교가 생겨서 거기에 이제 구조용 유교 차단제를 적용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벽체 시공했고요. 그리고 벽체 하나, 둘, 셋, 네 군데 시공하고 슬라브에도 시공하고 난 다음에 철근 배관하고 타설하게 되면 이제 벽체도 이쪽으로 분리가 되고 슬라브도 분리가 된 이런 게 이제 형성할 수 있고 여기 이제 네 단열이 이제 시공이 되게 됩니다. 근데 이 프로젝트는 좀 특이하게 벽식 구조여서 좀 네 단열이 좀 열적으로 좀 잘 열교가 풀 수 있었었고요. 근데 대부분의 건물들은 이제 기둥이 생기게 되고 기둥과 기둥을 연결할 수 있는 보들이 시공이 되다 보니까 네 단열은 열교 풀기가 100%풀 수는 없고요. 그 부분들은 경우에 따라서는 적용을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제 외단하시는 게 맞는데 네 단열도 가능은 하다. 물론 100%다 할 수는 없겠지만 가능은 하다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중단열도 가능합니다. 보시는 거는 해슬리 패밀리 리조트 프로젝트였고요. 원설계는 일본의 시게루반이라는 건축가게에서 설계를 하셨고 국내 설계는 간삼에서 설계를 했습니다. 시공은 CJ건설에 시공하셨고 노출 콘크리트로 이제 건물을 짓는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셀마다 슬라이드가 일어나는데 이게 슬라이드가 위로도 되고 옆으로도 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열교 풀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그런 프로젝트였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런 벽체에 이제 시공이 됐고 중단열이나 내단열이나 좀 이런 부분들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현장에서는 아무리 제가 도면대로 제품을 제작해서 시공을 납품을 한다고 해도 현장 여건에 따라서 이런 연결 부분들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단열이나 중단열에서는 열교가 좀 일부분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걸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완성된 걸 보니까 확실히 노출 콘크리트가 이렇게 이쁘긴 하더라고요. 이런 벽체들, 그리고 벽체가 돌출되는 요 발코니 하부는 실내거든요. 그래서 이 파라페 부분 그리고 난간 이렇게 해서 구조형 열교 차단지가 시공이 됐었고요. 중단열은 노출 콘크리트는 시공비가 건축비가 너무나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냥 감사만 하는 걸로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이쁘긴 하더라고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설계 팁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이제 기술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프로젝트는 UAD에서 이제 설계하신 프로젝트인데 패시브 하우스는 아니었고요. 이런 식의 이제 발코니가 형성이 됐는데 여기 단면도를 보시면 원설계에서는 이렇게 단열재를 다 감싸는 걸로 설계를 하셨는데 이 부분에 구조형 열교 차단제를 적용하시게 되면 단열재를 다 뺄 수가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적용하는 걸로 이렇게 결정을 하셔가지고 이 라인을 딱 쭉 설치를 하셨고요. 이제 구조 평면도인데 지금처럼 이런 보가 지나가는 경우에 그러니까 걷어로 풀리게 되면 이런 부분들은 보형 열교 차단제 적용할 수가 없으세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설계하실 때 단순 보로 푸시면 이런 부분도 적용하실 수가 있다. 이거는 설명을 드립니다. 파라펫은 같은 건물의 파라펫이고요. 다 설치를 하는데 이 역시 부정 열교 차단제를 파라펫이 시작하는 이 부분에 설치를 하게 되면 이 부분에 다 단열재를 뺄 수가 있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활용하시는 거고요. 기둥 상부나 하부는 구정 열교 차단제는 적용하실 수가 없고요. 내진 설계 때문에 설치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단열재를 연장을 해서 열교를 줄이는 방법으로 설계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1층이 땅 지면에 닿는 기초 같은 경우에는 꼭 독립기초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구조체랑 연결이 안 되도록 이렇게 설계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제 주택에서 이제 주차장이 좀 이슈인데요. 주차장을 설계하시다 보면 벽체 상부에 열교 차단제를 설치할 수 있겠냐 그런 문의를 가끔 하시는데 이 기술적으로 가능은 한데 여기에 이제 구조형 열교 차단제 설치를 하게 되면 이 벽체에 타설을 하기가 좀 어려운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적용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좀 설명을 드리고 향후에는 저희가 시공 방법을 지금 찾아서 한번 시공을 해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차장 하부에 기초가 만들어지게 될 때 이 기초는 벽체랑 연결시키지 마시고 분리해서 설계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EJ로 설계를 하시면 이 부분에 단열재만으로도 단열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구조형 요결차한대를 사용하지 말고 훨씬 경제적으로 하실 수 있는 방법이라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그렇다 보니까 기초를 다운시켜가지고 상하부에 이렇게 단열재를 연장해서 단열을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설계하실 필요 없고 애초부터 분리된 걸로 설계를 하시면 이 기초를 단차 없이 그냥 플랫하게 이제 설계하실 수도 있고 시공하실 수도 있으니까 훨씬 더 간편하게 그렇게 시공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설계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런 기초가 연결되는 부분들은 독립기초로 설계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한번 보여드렸던 프로젝트긴 한데 그 열교는 굉장히 좀 풀기가 어렵고요. 사실 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벽체 라인 앞쪽에 이제 슬라브가 있게 되는데 보가 있고 슬라브가 있고 꺾이고 보가 또 있고 이런 식이 되면 구조형 요결차한제를 적용하실 수가 없으세요. 그래서 이런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슬라브를 다운시켜가지고 상압으로 단열재를 연장해서 이제 열교를 좀 보완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고 애초에 설계하실 때 좀 디자인을 간결하게 하시면 열교도 풀리기가 쉽고요. 그래서 꼭 간결한 디자인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외부 계단들을 이제 설계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저희 몇몇 프로젝트들을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계단은 비상시에 이제 사람들이 탈출을 해야 되다 보니까 구조 기준이 굉장히 까다로워요. 하중도 많이 설계를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철근도 굉장히 촘촘하게 시공을 해야 되고 그래서 저희 견적을 내보면 제품 가격이 너무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외부 5개 계단 같은 경우에는 건물에서 분리해서 별도로의 구조로 설계하시는 게 맞다고 보고요. 아니면 건물 안으로 설계하셔서 단열 라인 안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기술적으로 풀 수는 있으나 비용이 너무 많이 나오는 문제가 좀 생기더라고요.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철근 콘크리트에서 생기는 열교는 현재 국내 기술로도 충분히 다 해결 가능하고요. 보에서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구조를 풀 때 캔틸러버나 단순보, CG나 B로 풀어야지 적용하실 수가 있고요. 발코니, 파라페, 벽체 다 열교 해결이 가능합니다. 자연선 유지가 목적이고요. 다만 이제 방수가 좀 신경을 좀 많이 쓰셔가지고 정성스럽게 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적용이 불가한 경우도 또 있고요. 거더나 기둥 같은 경우에 쓰실 수가 없고 벽체 상부는 실용성 문제 때문에 좀 적용이 좀 어려우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열교를 고려한 설계가 좀 필요하시고요. 가급적 심플한 디자인으로 설계하시길 권해드리고 땅에 맞닿는 구조 같은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독립기초, 콘크리트 분리를 해서 구조형 열교차한제가 적용하지 않도록 설계하시는 게 중요하고 구조사무소와 협업이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은 열교는 굉장히 어렵고요. 해결할 수는 있지만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듭니다. 그래서 가급적 처음부터 만들지 말고 설계하시기를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